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너무 적게 마시는 것은 모두 신장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정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많은 분들이 하루에 물 8잔, 약 2리터를 마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기준은 물 섭취와 수분 섭취를 혼동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 섭취는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을 의미하지만 수분 섭취는 음료와 음식에 포함된 모든 수분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수분을 유지하려면 단순히 물뿐만 아니라 섭취하는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신장 건강을 위한 물 섭취 관리 방법, 언제 물을 마셔야 하는지, 적정량은 얼마인지, 그리고 다양한 물의 안전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물만 마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이어서 물을 너무 많이 또는 너무 적게 마셨을 때 신장이 손상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의 모든 정보는 실제 전문가들이 철저히 검증하고 편견 없이 제작되었으며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음을 알려드립니다. 물과다 섭취의 위험 전문가들은 여전히 하루 적정 물 섭취량을 연구 중이지만 1시간에 1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머크 매뉴얼에 따르면 정상적인 신체 기능을 가진 젊은 성인이 24시간 동안 23리터 이상의 물을 반복적으로 마시면 혈중 수분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건강한 신장은 일반적으로 초과 수분을 걸러냅니다. 따라서 물과다 섭취로 인한 수분 중독, 즉 과다 수분 상태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드물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장거리 운동선수, 미수가, 특정 정신질환이나 뇌하수체 장애가 있는 사람, 신장, 간,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수분 중독 위험이 높습니다. 물 마시기 챌린지나 과도한 알코올 섭취 후에도 수분 중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뇨제, 항우울제, 항정신병 약물, MDMA 같은 약물도 과도한 물 섭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많은 물을 마시면 혈중 나트륨 농도가 희석됩니다. 정상 나트륨 농도는 리터당 135에서 145ml 당량인데 135 이하로 떨어지면 저나트륨 혈증, 하이포너스님이어 이 발생합니다. 건강한 신장은 시간당 약 1리터의 물을 배출할 수 있지만 신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수분 중독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물이 나트륨이 많은 세포로 이동해 세포가 부풀어 오르고 특히 뇌세포가 부으면 뇌부종, 세러브렐 이디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분 중독의 증상으로는 혼란, 메스꺼움, 구토 등이 있으며 심한 경우 발작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2002년 보스턴 마라톤 연구에서 약 500명의 러너를 대상으로 저나트륨 혈증 원인을 조사한 결과 60명 이상이 과다 수분 섭취로 인해 혈중 나트륨 농도가 낮아졌습니다. 연구진은 장거리 러너가 훈련 전후 체중을 측정했다므로 이른 수분량과 갈증 정도에 맞춰 수분을 보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2021년 BMJ 오펀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590명의 저나트륨 혈증 환자를 조사했는데 평균적으로 하루 8리터의 수분을 섭취한 환자들이 발작, 혼수, 구토, 어지럼증, 허약감 같은 증상을 보였고 일부는 뇌 손상이나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결론적으로 과다한 물 섭취는 드물지만 혈중 나트륨 농도를 낮추고 체액 저류를 유발해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물 부족 섭취의 위험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탈수가 발생합니다. 땀, 호흡, 배변, 배뇨를 통해 수분이 손실되며 특히 운동 중에는 호흡이 빨라지고 땀이 많이 나면서 더 많은 수분이 소실됩니다. 임신이나 수유 중인 여성, 더운 날씨나 고지대에 있는 경우 또는 발열, 구토, 설사로 아플 때 수분 요구량이 증가합니다. 탈수는 수분 손실이 보충보다 빠를 때 발생하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탈수는 쉽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노인들은 만성 탈수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약한 체력, 갈증 감각 저하, 당뇨병, 신장 손상 등이 위험을 높입니다. 탈수 시 뇌의 삼투압 수용체가 혈액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 변화를 감지하고
시상하부가 항이뇨 호르몬 ADH를 분비해 신장의 수분을 재흡수하도록 지시합니다. 또한 혈압이 떨어지면 신장이 레닌 호르몬을 분비해 혈압을 높이고 알도스테론을 통해 나트륨과 수분을 재흡수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탈수는 급성 신장 손상 AKI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단 이틀 만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분 부족은 요로 감염이나 신장 결석 위험도 높이고 노폐물이 여과되지 않고 혈액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2021년 클리니컬 앤드 익스페러멘텔 네프랄러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5만 명 이상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물 섭취와 신장 건강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특히 노인 남성에서 물 섭취량을 늘리면 신장 손상을 예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016년 어메리컨 저널 오브 피지알러지 연구에서는 만성 탈수가 농업 노동자들의 만성 신장 질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쥐 실험에서는 소다를 마신 쥐가 물을 마신 쥐보다 탈수와 신장 손상이 더 심각했습니다. 따라서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분 균형을 위한 모니터링 방법. 수분 균형을 유지하려면 갈증과 소변의 색, 냄새, 빈도를 주에 깊게 관찰하세요. 맑은 소변은 적절한 수분 상태를 나타내지만 너무 맑으면 과다 수분일 수 있습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소변이 노란색이나 호박색으로 변하고 냄새가 강해지며 배뇨 횟수가 줄어듭니다. 이 경우 물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소변 변화는 감염이나 신장 질환 같은 다른 요인 때문일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해질 음료는 탈수 시 유용할 수 있지만 평소에는 물로 충분합니다. 전해질은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 신체 기능을 돕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운동, 더운 날씨, 질병으로 전해질이 손실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해질 음료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신장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전해질 음료의 높은 나트륨과 칼륨 함량이 혈압을 높이거나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수분 섭취에 대한 오해도 많습니다. 하루 8잔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믿음, 물을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생각, 물만이 수분을 보충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오해, 운동 시 항상 전해질 음료를 마셔야 한다는 주장 등은 모두 잘못된 정보입니다. 카페인과 알코올도 적당히 섭취하면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도한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특히 투석 환자는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장 결석이나 요로 감염이 있는 사람은 수분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물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수돗물의 안전성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병에 든 물도 원산지와 저장 방식에 따라 품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탕이 많은 음료는 수분 보충에 적합하지 않으며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2021년 유러피언 저널 오브 눌리션의 리뷰에 따르면 첨가물이 없는 물이 가장 건강한 음료입니다. 물을 마시는 팁으로는 하루 동안 꾸준히 소량씩 마시고 식사 전후와 갈증을 느낄 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량이 많아지면 수분을 더 보충하고 밤에 물을 마셔 체온을 낮추고 숙면을 돕되 이산 역류가 있다면 취침 2-3시간 전에는 소량만 마시세요. 신장을 해치는 5가지 습관. 장시간 앉거나 누워있기. 오랫동안 앉거나 누워있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고혈압과 혈당 조절 문제가 생겨 신장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2022년 스포어츠 메더선 연구에 따르면 장시간 앉는 사람은 만성 신장 질환 위험이 26% 증가했습니다. 이를 줄이려면 매 30분마다 일어나 스트레칭하거나 걷고 책상에 물병을 두어 수분 섭취와 함께 움직임을 유도하세요. 과도한 소금과 설탕 섭취. 과도한 소금은 신장이 수분을 과도하게 보유하게 해 여과 과정을 방해하고 설탕은 혈당을 높여 신장의 미세혈관을 손상시킵니다.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설탕이 일일 칼로리의 25% 이상을 차지하면 신장 결석 위험이 88% 증가했습니다. 가공식품의 소금을 줄이고 허브나 향신료로 맛을 내세요. 과도한 육류 섭취. 육류의 퓨린은 요산으로 분해되어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채소, 콩, 키노아 같은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하고 붉은 육류는 주 2-3회로 제한하세요.
소변 참기, 소변을 오래 참으면 신장이 부풀어 오르는 수신증이나 요로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두세 시간마다 화장실을 방문하고 카페인 섭취를 조절하세요. 약물 위험간과 NSAIDs,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등 ACE 억제제 같은 약물은 신장의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약물 사용 시 의사와 상담하고 물을 충분히 마셔 부작용을 줄이세요. 빵과 파스타에 숨겨진 위험. 빵과 파스타는 소금, 인, 칼륨, 옥살레이트 함량이 높아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저나트륨 제품을 선택하고 정제된 흰빵이나 파스타를 적당히 섭취하세요. 집에서 소금 없이 조리하거나 허브로 맛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쌀의 독성 위험. 쌀은 비소, 아어세닉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산 쌀은 비소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히말라야 지역의 바스마티나 제스민 쌀을 선택하세요. 쌀을 깨끗한 물로 씻고 6배의 물로 끓인 뒤 헹구면 비소를 40에서 60% 줄일 수 있습니다. 시금치와 신장 건강. 시금치는 옥살레이트와 칼륨 함량이 높아 신장 결석이나 신장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 100mg 이하로 섭취하고 끓이거나 쪄서 옥살레이트를 줄이세요. 칼슘과 함께 섭취하면 옥살레이트 배출을 돕습니다. 신장을 해치는 식물성 식품 7가지. 씨앗 오일, 오메가-6 지방산이 많아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선택하세요. 통조림 채소와 수프, 나트륨 함량이 높아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신선한 재료로 요리하세요. 감자칩과 프레첼, 나트륨과 정제 탄수화물이 많아 신장 건강에 해롭습니다. 케첩, 칼륨, 나트륨, 설탕 함량이 높으니 저나트륨 옵션을 선택하세요. 인스턴트 라면, 나트륨과 인이 많아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냉동식품, 나트륨과 인 첨가물이 많으니 신선한 재료로 요리하세요. 초콜릿바와 에너지바, 설탕과 포화지방이 많아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 신장 건강을 지키는 비결은 복잡한 의학 논문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조상들은 가공식품 없이 활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 소금과 설탕 줄이기, 식물성 식품 위주의 식단으로 신장을 보호하세요. 여러분의 신장 건강 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건강한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